네,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5원 정도 감소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충격스러운 배당금이나, 실제로 주주들은 조금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이 5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동안에 믿었던 그런 신뢰? 어, 아무리 장이 힘들어도, 아무리 뭐 경기가 막 사이클을 타고 어쩌고 해도 맥쿼리 너만은 장기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런 신화 같은 믿음, 그런 게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사랑 몇 가지 질문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바로 그 공신한 전화에 전무님이랑 좀 통화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전무님이 제 번호를 받아가더니 담당자한테 콜백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 동안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없어요. 전화를 받은 게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메일로 질문을 보냈거든요. 메일로 보냈더니 몇 시간 만에 답변은 또 오더라고요. 근데 메일의 한계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제 어떤 질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어 통화하는 중에라면 바로 그런 중간에 제가 이 상대방의 어떤 잘못 이해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줄 수가 있는데 메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답변하면 끝이야. 그런다고 이제 메일을 뭐 계속 주고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메일 받은 내용을 좀 오늘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14일에 배당 공시가 났어요. 장 끝나고 38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주말 지나고 이렇게 기사도 났습니다. 배당 삭감 충격 원인은 부산 신항 수익 악화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지만은 맞아요. 이건 원인이 그냥 이거예요. 부산 신항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8년 만에 배당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200원, 200원 주던 게 380원 이렇게 하반기는 얼마를 줄지 모른다. 음, 그래서 배당 성장주를 대표하는 종목이었는데 5원이 줄었으니 이게 약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 이미지에 배당 성장주 이미지라는 게 꼭 주가에 뭐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연관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질의. 배당금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사실 배당금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이 담당자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직원 뭐 거기 어 임원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실적이 나와 봐야지. 근데 이제 대략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일단 기사에 있는 내용 배당금 감소 이거는 BNCT 실적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신들이 발표했던 1분기 실적 발표 PPT에서 물동량도 줄고 매출도 줄고 에비타 다 에비타 마진까지 다 감소한 상태였는데 2분기도 당연히 지금 거의 2분기가 끝나가잖아요. 실적이 좋지 않겠지. 배당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타 다른 모든 사업의 매출 증가분보다 BNCT의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든 폭이 컸다는 뜻이겠지. 왜냐면은 1분기 PPT에서는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가스 이런 것들의 실적은 성장했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분보다 BNCT의 매출 폭이 더 크게 감소했다. 이런 뜻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3-4분기에도 BNCT가 요모냥 요꼴이면 도로나 가스가 성장을 좀 하더라도 또 배당금이 이렇게 적겠냐? 아니면 도로가 가스가 그래도 성장을 하니까 BNCT가 그냥 현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배당금이 좀 늘겠냐? 인제 이런 뉘앙스의 제가 질문을 한 거였는데 배당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BNCT의 현재의 어떤 사정? 어떤 핑계?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만 그냥 해서 돌려보냈더라고요. 이게 이제 메일의 한계인데 아무튼 뭐 답변 받은 거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작년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 및 올해 4월 30일에 공시한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봤지? 보고 질문한 거지. 여기 특히 이제 홍해 부근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했고 경기가 떨어졌고 또 해운업이 불황이다. 해운업 불황 때문에 BNCT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그리고 항만이 다 어렵다. BNCT 또한 물동량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BNCT 후순위 대출 조건을 다시 한 거죠. 기존 고정금리에서 실적 유동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BNCT가 기여하는 맥쿼리 인프라 수익 비중 규모는 최근처럼 불황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래 BNCT 수익 기여 수준은 BNCT 실적 유동성에 좌우되며 빠른 해운업계의 어떤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기대한 건 이런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었죠. 이건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배당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건데 앞서 말했지만 배당금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 찍어줄 수는 없어요 사실. 이미 다 정해졌다 하더라도 공시가 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는 공시 의무 위반인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 정도의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물어본 거죠. 아무튼 뭐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BNCT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대충 이러저러한 상황이다 하는 건 이제 전달받았고 이 이제 BNCT 1분기 실적 이게 그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 다 줄었어요. 뭐 물동량도 줄고 마진도 줄고 이익도 줄고. 근데 이제 이 BNCT 자체는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도 그렇게 많이 증가해 왔고 여기 지금 지분도 가지고 있고 후순위 대출도 빌려줬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뭐 그런 관계잖아요. 주주이기도 하지만 금전 대차 대여 관계이기도 한 그런 좀 미묘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BNCT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맥쿼리 인프라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한 지 오래돼서 정부가 최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극단적으로 사실 막 글로벌적으로 너무 경기가 최악으로 막 치닫는다? 이러면은 사실 이 매출이 이렇게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BNCT에 대한 우려 및 질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를 또 한 거죠. 이제 대출 약정 조건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고정 금리 한 뭐 12% 해가지고 변동금리 6에서 10% 이런 식으로 6에서 1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으니 변동금리라고 한다면은 기존 12%에서 고정 12%에서 변동 6에서 18%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12%에서 6에서 12%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6에서 한 18% 이렇게 돼야지 변동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맥쿼리 인프라와 BNCT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채무 채권자 관계는 아니고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거를 이제 대출 금리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좀 봐주는 거는 BNCT 입장에선 봐주는 거잖아요. 금리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존속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냐 혹시 그 정도로 뭔가 BNCT가 힘든 상황인 거기 때문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약간 콧방귀 끼면서 존속까지는 지나치게 과하게 보신 것 같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당연하죠. 뭐 아니 지금 여기서 아무리 좀 떨어졌다고 한들 매출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들 망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진짜 존속이 걱정돼서 물어본 건 아니었고 이것도 이제 행간의 의미는 이익이 많이 떨어지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였죠. 근데 뭐 존속까지는 지나치게 과하게 보신 것 같고 해운업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12%나 고정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BNCT는 미지급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쵸? 그 맥쿼리 인프라 그 펀드 입장에서는 미수 이자가 과하게 쌓일 수 있으니까 그냥 변동금리로 조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주주들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배당이 성장을 계속 해야지 앞으로 지금 385 원에서 380원 된 게 이게 이 자체가 너무 5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 이런 식으로 가다가 370원 되면 어떡해.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또 다른 기사 난 걸로 봐서는 뭐 후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더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언지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와 봐야지 알 일이고 어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죠. 질문을 한번 좀 같이 읽어 볼게요. "결국 주주들은 맥쿼리 인프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 것이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6%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 그런 주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신규 매수하는 주주들도 이 12,000원 정도의 주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사의 주식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배당금은 추이를 봤을 때 2019년도 700원에서 720원 정도로 오르고 지금은 2024년에 760원 밖에 되지 않으면 4년간 배당 성장률이 음 매년이 아니고 4년간 5.5%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가 상승률을 하회한다.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그리고 설령 다시 2025년에 780원 정도로 회복한다고 해도 760원에서 780원이 된 건 굉장히 인상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IR 자료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로 자산의 실적이나 도시가스 사업 실적의 어떤 매출 상승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피부로 체감되지가 않는다. 이에 대해 운용사 측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온 걸 보면은 그대로 좀 읽어 볼게요. 말씀하신 기간 동안 19년도, 24년도 연평균 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같이 보시면 동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유상증자도 아마 11,000원대 했을 텐데 11,000원대 유상증자 해 가지고 수익 보지 않았냐, 주가 오르지 않았냐 이제 추가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의 어떤 제 투자관에는 그렇게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과 기업 가치와 같이 가는 거고 이거에 좀 부차적으로 주가도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끄는 주인은 강아지를 끄는 주인은 이익과 매출, 실적,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이고 주가는 그 주인이 끄는 개처럼 주인보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어떤 종속 변수 같은 그런 개념인 거지 저한테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배당의 어떤 성장률 이런 게 훨씬 중요한데 주가 상승률로 좀 퉁치려는 이런 느낌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런 논리로 배당 성장의 어떤 배당이 정체된 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쪼끔 이제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음 뭐 말 나온 김에 투자의 기본 원칙도 좀 교육을 해 주셨어요. 위험 수준과 수익률은 정비례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높을 수 있는 투자, 기술주, 성장주, 가상화폐 등은 위험 수준이 높고 고위험 고수익. 맥쿼리 인프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니까 중위험 중수익이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논리는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인제 한 12,000 후반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돼요. 만 13,000 원대인가? 아무튼 그래요. 만약에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왔으니 한 5년 동안 한 4년 동안 거의 주가 상승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 상승을 크게 누렸을 거 아니에요. 주가 상승을 크게 누린 거는 주주가 매수를 잘해서 그런 거지 회사가 이익을 잘 누렸던 그것보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이 더 큰 거 아닌가? 반면에 주가 이익을 많이 못 누린 거는 실제로 한 5 년간
맥쿼리 인프라가 이 정도까지 정체하진 않았지만은 이때 12,000원에 사 가지고 이때 지금 12,600원 거의 주가가 어 주가 상승을 누리지 못한 건 이때 주식을 잘못 산 사람의 책임인 거죠. 물론 이제 장기간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은 맥쿼리 자산운용의 어떤 잘한 부분들은 맞죠. 어 근데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좀 평균은 냈을 때 요때쯤이라고 했을 때 이평선을 보는 거죠. 장기 추세 이평선이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단기간. 근데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들의 어떤 마이너스가 난 것은 맥쿼리 인프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주가 상승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주가 상승률이 한 10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2019 년도에서 2024 년간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았나? 2019 년도에서 20 년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어 그러면서 인제 끝내는 말을 좀 이렇게 더 붙였는데 뭐 답변 온 김에 같이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맥쿼리 인프라도 일정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맥쿼리 인프라 포함 어느 회사든 실적에 따라 주가 순이익 배당금이 변동이 가능합니다. 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요 말을 안 붙였으면 제가 좀 짜증이 났을 뻔했어요. 상장 주식은 위험이 수반된 투자이며 이는 주가 변동, 실적, 배당금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실제로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 2006년 상장 이후에 순이익 배당금은 뭐 등락을 보였습니다. 맞고 아쉽게도 2024년도에는 BNCT 관련 이슈로 이익과 배당금이 영향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실적 향상, 강한 비용 통제, 신규 투자 등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뭐 이런 맺은 말을 보냈는데 뭐 이 정도 얘기 듣고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를 가지고 싶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 펀드, 인프라 뭐 그런 주식이 맥쿼리 인프라밖에 없어요. 미국에도 그런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사실 지금 주가의 어떤 배당률이라든지 주가 수익률만 봤을 때 아마 리얼티 인컴이 한 배당 수익률이 5.8% 정도 아마 나올 테고 5.8%인가 5.6%인가 맥쿼리 인프라는 6.0%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인제 이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이기 때문에 월 배당을 계속 재투자했을 때는 이게 아마 6%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만 놓고 봐서는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리얼티 인컴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심지어 리얼티 인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언한 게 매년 배당금을 4.3% 씩 늘려왔다. CAGR이 4.3%다. 이런 식으로 공약처럼 이렇게 말을 해왔고 그걸 또 지켜왔고 근데 지금 맥쿼리 인프라는 3년 동안에 5.5% 밖에 못 올랐다? 이러면은 뭐 게임이 안 되죠. 어 근데 단지 이 수익률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어 포트폴리오를 짜지는 않으니까 일단 맥쿼리 인프라는 뭐 이번 어떤 BNCT의 어떤 이익의 하락이 좀 일회성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신사업 하겠다고 가스라든지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아직은 좀 시간을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서 더 들고는 가는데 결국에는 역시 '미국 주식이 짱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음. 한국의 어떤 인프라 산업 자체도 사실 한국 경기가 이렇게 계속 속절없이 무너지면은 인프라도 어쩔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제 자체가 한국의 어떤 경제 미래나 이런 거를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과 한국의 금융자산과 미국의 금융자산을 반반 들고 갈 계획이거든요. 반반중.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고 싶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어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샀잖아요. 리얼티 인컴 작년에 샀고 음 해년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는데 그거랑 뭐 그런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는 거 그거 다 포함해 보니깐 전체 금융 자산 중에 한 10% 정도가 미국 자산이더라고요. 음 이거 이렇게 다 반반으로 바꾸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국가 간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해 보려고 하고요. 맥쿼리 인프라 투자자분들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